안녕하세요, 선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독서 모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책은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사실 이 모순 책은 예전에 독서 모임 할 때 많은 분들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인데, 읽고 나서 너무 공감되고 재밌어서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을 할 때도 이 모순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은 안진진이라는 20대 중반의 여성의 주인공이 나와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이 어떠냐면, 아버지는 좀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식들이 말썽을 부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장부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어머니이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있으세요. 근데 안진진의 이모는 유복한 집안의 남성과 결혼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또 그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는 인물이 있어요. 안진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모순과 회의감을 느끼면서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안진진이 결혼을 앞두고 두 명의 상대를 고민하는데, 한 명은 이모의 남편과 비슷한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된 안정적인 사랑을 택하느냐, 한 명은 본인의 아버지와 같이 감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 없지만 감정이 끌리는 상대를 두고 저울질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책이 더욱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재학 중인 정세린입니다. 그러면 진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생기부가 스페인 관련된 게 많아서 오. 자연스럽게 스페인어과를 찾은 것 같아요. 소설책 중에 모순이라는 책 아세요? 아니요.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은 이제 안정적인 사람과 결혼을 하냐, 아니면 조금은 불안하지만 이끌리는 감정적인 사랑을 선택하냐의 귀로 앞에 놓여 있는데, 네네. 그럼 세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사랑, 안정적이진 않지만 내가 끌리는 사랑, 어떤 걸 좀 택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엄청 끌리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쪽으로 고하는 스타일. 네. 아직까지 저는 그 감정적인 사랑을 좀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완전 감정적인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안정도 추구를 하는? 근데 그 안정이 꼭 직업적인 거나 아니면 뭐 등등등 사람의 조건의 안정성 말고 인생이 안정적으로 사는가? 네, 좀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의 태도나 뭐 네네네. 성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좀 맞아요. 안정적인지. 근데 그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 엄청 막 좋은 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잘생겼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그 이유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야. 나 말고도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별을 선택했던 순간도 있으세요? 있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좀 자유롭고 네. 시간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한테 쏟는 시간이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좋게 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추후에 가면서 너무 인생을 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 개발 전혀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저랑 맞지 않게 돼서 안 좋게 왔던. 와,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우리 사회 통념상 뭐 상대의 조건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네네네. 안정적이라는 게 뭐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좀 타인의 시선 그리고 사회 통념 기준에 맞춰가고 싶은 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세린님께서는 이때까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선택을 했는 게 있는지, 본인의 의지가 강한 편인지. 저는 무조건 본인의 의지가 강한 편이에요. 정말요? 네, 사실 그게 제 기준이 애초에 타인의 시선과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관점이라든지 무조건 약간 타인의 기준으로 제가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영국이나 미국 쪽 대학을 고려해보는 것도 어떠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외국 대학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한국 대학을 오고 싶다. 왜냐면 저는 그 정서가 한국이랑 훨씬 더 잘 맞고 생활하는데 더 안정감을 느꼈어요. 항상 한국에 있었을 때. 네. 외국에서는 제가 항상 타인인 느낌이었거든요. 좀 이방인 느낌? 네, 제가 항상 이방인 느낌이 들었어서 그래서 한국 대학도 충분히 좋은데도 너무 많고 저랑 잘 맞을 걸
갖고 있었어서 자기 의지나 그 주관이 뚜렷한 편이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임세용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다가 현재는 한국사학을 이중 전공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운동을 하다가 몸을 좀 다쳐서 운동을 그만뒀는데 그러다가 운동과 관련된 일 중에 스포츠 기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에서 살다 와서 한국사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를 해야 되면 한국사에 대한 공부를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국사학을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지금 현재 고대신문이라는 학보사에서 지금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세용 씨, 그 시간 괜찮으시면 네네. 제가 이 또 모순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어릴 때는 운동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면 정말 다시는 운동을 하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 선택하는 데까지 어떤 마음의 변화? 아니면 어떤 모순? 그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기는 처음에는 그렇긴 했어요. 네.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고난의 시기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한번 넘어져 봐야 한 발 더 나아갈 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제가 몰랐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항상 늘 제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되게 세고 승부욕도 세고 남들한테 내가 꿀릴 거 없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가 그렇게 부상도 당하고 이제 대학교에 오면서 워낙 대단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나는 되게 별거 아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든 있고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끝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와서부터 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에 나아가면서 살아가야겠구나를 좀 많이 느낀 시점이 다치고 힘들었을 때 이제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 유의미했고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가 이제 부족한 점을 채워 선한 영향력을 펼치자.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도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마주하는 게 너무 싫고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너무 많죠. 그게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 좀 그런 거를 마주한 경험이 있으세요? 최근에 한 번 또 자존감이랑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 고대신문에서 네. 학교 투어를 하고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갑자기 이제 간사님이 시키셨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해대 출신이고 100m가 12초 정도 나왔었어요. 저보고 한번 뛰어보라고 하니까 부족한 점을 채워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도 솔직히 얘네들이 뛰어봤자 너무 모순적인데. 아까 몇 분 전에 그쵸, 세용 씨가 맞아요. 네, 그랬어요. 니들이 얼마나 뛰겠냐 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설렁설렁 준비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생각보다 너무 잘 뛰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열심히 뛰다가 네.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네. 제가 자빠졌어요? 야, 이거 안타깝네. 얘기만 들어도 그려지니까 너무 안타깝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고 일어나서 그래도 잡을 수 있다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제가. 그때, 그 실수는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정말. 야, 그때 또 한 번 좀 성장을 하셨겠네요. 그쵸. 다들 옆에서 너무 걱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더 많구나, 더 배워나가면서 살아야 되구나. 근데 그래도 뭔가 이거를 내가 진짜 모순적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고. 고려대학교에서 사학과 정치외교학 공부하고 있고 지금 막학기 다니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안 그래 딱 가고 있는데 책을 읽고 계시길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네, 읽어봤어요. 사실 제 인생책 중 하나가 이 모순이라는 제 인생책 중 하나예요. 모순 내용을 아시는 거죠? 네, 읽어봤어요. 혹시 이 모순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주인공이 네. 자기 인생이 겨자 하나를 심기에도 네. 안 될 정도로 너무 얕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네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면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이제 교환학생을 다녀온 직후에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읽었었거든요. 오, 네. 어떻게 인생을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한국에 오니까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또 새로운 인간관계들도 막 생기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는 제가 맞아요. 너무 약간 얕게 느껴졌는데 네. 그 시작할 때 자기가 너무 얕다 시작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 부분이 네. 사실은 이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맞아요. 나쁘게 말하면 좀 저울질 하듯이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첫 번째 시작을 이 덕분에 약간 잘 넘어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만큼 본인이 좀 간절하고 본인의 인생에서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약간 좀 미워 보일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모습들도 네.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독자들이. 어. 그래서 제가 일기를 좀 쓰는데 네. 그 일기에서도 그 첫 부분을 일기 표지 한쪽에다가 적어놨었어요. 오,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 부분 좀 잊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또 저도 다시 보니까 좀 떠오르는데 저는 사실 정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남이 말했을 때 잘 네.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경험해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면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수용하지 않는 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그냥 이런 말을 듣고 나만 이런 거 아니네 나도 그럼 맞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것 역시 그냥 제 자원으로 생각하고 활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가웠던 좀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러면 여기 안진찌는 결혼을 앞두고 상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안정적인 사랑과 조금은 불안할 수 있지만 그 감정적인 사랑 혹시 그럼 태희님께서는 이성을 만날 때 어떤 걸 추구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막 엄청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저희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제가 좋아해야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다. 실제로 동시에 여러 이성분들에게서 어떤 기회가 왔었을 때도 네. 결국에 제가 마음이 가는 건 김장우처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 왠지 끌린다는 사람한테는 그쵸. 결국 저도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지만 일단 마음에 들면 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똥일 것 같으면서도 한 번은 찍어봐야 될 것 같은. 네, 무조건 내게 한번 해봐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해봐야 모순인 될 것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나만 바보 될 것 같아도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냥 내 감정을 그냥 밑바닥까지 가더라도 내가 네. 끌리는 대로 해보자. 저도 아직까지는 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또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바뀌시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후회가 남지 않잖아요. 맞아요. 보통. 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전 그게 너무 큰 장점 같아서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맞아. 저희들 다 화이팅.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를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것처럼 책 한 권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책 한 권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나 아니면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책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실제로 또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